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말 그 싫어하는 그 정당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성향에 안 맞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봤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인상 찌푸리고 기분 안 좋아지고 아마 그 욕부터 나올 거예요. 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얼굴만 봐도 진짜 혐오스러운데 뭐 무슨 말을 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이나 뭐 이낙연 보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로 그냥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저도 그 기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음, 근데요, 저는 정말 그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정치인 제 개인적으로 어떤 선호하는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고 아니면 혹은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사실과 근거의 그 타당함만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리 자기가 뭐 원희룡, 뭐 윤석열, 뭐 김건희 이쪽 그 사람들이 싫어도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이거는 따로 분리시켜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따로 분리시켜서 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누가 봐도 딱 봐도 원희룡 이 사람이 김건희 땅에 고속도로를 놔준 것 같지만은 예, 커넥션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겉으로 그 쉽게 보이는 것만으로 그 판단하다 보면은 100이면 100 모두 다 거의 헛다리예요, 헛다리.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쉽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하고 사람들이 쉽게 동조할 만한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은 거의 다가 헛다리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물론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게 진실일 확률은 아주 낮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이 일부러 미리 알고서 고속도로를 김건희 땅으로 틀었냐? 언제, 왜, 어떻게 변경안으로 틀어졌나를 따지는 게 사실 큰 어떤 소득이 없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언론과 어떤 그 여론들의 어떤 그 습성에 의해서 얼마든지 호도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나 이렇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아주 가득한 그런 상태라면 말이죠. 예. 마녀 사냥이 따로 없는 거예요. 물증이 아닌 심증만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라고요. 아,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물증이 왜 없냐? 물증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증이 차고 넘쳤으면은, 지금, 언희룡, 그렇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지금, 어, 정상적인 그 정치, 그 활동을, 국토부 장관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심증으로 의심되는 게, 뭐,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형사법 어떤 뭐 그런 자 확실한 물증 그런 거가 있다면은 지금 민주당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만 씨부리겠어요? 예? 그 그때 그 한준호 의원이 한번 뭐 그런 말을 그 했죠. 여러 번 했죠. 그 이소영 의원이랑 요새 아주 두 분이서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아주 그냥 아주 작살 내놓고 있는 중인데 한준호 의원이 뭐 그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한준호 의원은 그때 분명히 내가 땅을 양평에 원희룡 땅이 있는지 알고 있냐 한번 그걸 인지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원희룡이 어 한번 알아보겠다. 뭐 주소까지 이제 뭐 말하면서 그런 게 있나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와서 원희룡 장관이 아니 그거는 그냥 알아보겠다고 한 거지. 내가 주소만 보고 내가 그 노선 종점 바로 앞에 무슨 어 김건희 땅이 내가 정확히 그거를 어떻게 주소만 보고 딱 인지하고 내가 그걸 또 알아본다고 했다고 내가 뭐 또 그거 할 일 없이 내가 그거를 막 인터넷에 뒤적어서 그런 밖에 어디 땅이 있는지 그렇게 막 알아보겠냐. 그리고 대충 이제 양평에 원인은 그 양평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그 다 정확히 지번이 어디에 있다는 건 몰랐어도. 근데 그게 원희룡 입장에서는 또 원희룡 입장 말고 또 일반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양평에 김건희 땅은 많다고 해서 그쪽 땅을 그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다고 그게 엄청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별거 아니 그 정치인 땅 근처로 고속도로가 뭐 가고 좀 변경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막 시기하거나 엄청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대충 양평에 김건희 땅이 뭐 어딘가 있겠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원희룡 입장에서는 그 집원에 그때 한준호가 불러준 그 집원의 땅이 바로 거기 있었는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 알아보겠다는 했겠지만 뭐 그거를 뭐 이렇게 바쁘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그냥 말로 그냥 대충 알아보겠다 그렇게 그냥 했겠지 무슨 뭐 그거를 막 진짜로 뭐 지도를 찾아가면서 그랬겠냐고요. 그래 진짜로 뭐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한들 이게 무슨 뭐 물증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게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희룡 입장에서는 내가 양평에 김건희 땅이 있다고 해서 막 거길로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법적으로 걸릴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충 거기 가까이 뭐 그 근처에 있다고 해도 큰 문제 될 게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일부러 뭐 거기서 김건희한테 김건희한테 한번 이것 좀 잘 보여야지 윤석열한테 해가지고 이쁨 받아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희룡도 그 어느 정도는 보면 만약에 신경을 써서 진짜로 일부러 그랬다면은 봐도 알겠지만 그 양평 그쪽으로 좀 꺾는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크게 무슨 김건희가 엄청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혹시라도 진짜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은 김건희 그 땅 선산 땅에 JCT를 받겠어요? 예? JCT를 그 땅값 그 영향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JT 김건희 땅을 JCT에 그렇게 바짝 가깝게 그쪽으로 했겠어요? 진짜로 김건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면은 김건희 땅 근처로 가면서도 JTC는 피해 가지고 만들었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JTC가 바로 김건희 땅 선산 땅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원희룡이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 일부러 이걸 다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잘 보이려면은 JCT도 조금 떨어져서 했겠죠.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서 노선을 짰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은 무슨 말을 해도 뭔 짓을 해도 개소리고 믿을 게 못 되고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사에 댓글을 보다 보면은 아직도 이런 소리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됐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노선 변경했는지만 밝혀라.
이런 거를 이런 댓글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여태껏 설명하고 밝혀내고 보여줬는데도 그들의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죄다 개소리고 거짓말이니까 닥치고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 이거죠. 예? 물론 원희룡이 그 초반에 급발진을 해가지고 지 맘대로 전면 취소시킨 원죄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예? 도의적이든 뭐 법적으로든 뭐든 간에 그거에 대한 뭐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이쯤 되면은 이 사안에 딱히 관심도 없고 중립적인 입장의 사람이라면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은 과연 이득 본 자가 누구인가? 이득을 본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것만 밝히면은 나머지 뭐 복잡한 심증 따위, 예, 왈가왈부할 것도 없다. 예. 이런 거 좀 합리적이죠. 예, 이런 생각. 충분히 예, 공감할 만한 생각이죠. 저도 딱 이 관점에서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도 보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위성뷰나 거리뷰 업데이트도 좀 빠르고, 그래서 지도 보는 맛이 나는데요. 양평 고속도로의 쟁점에 해당되는 경우, 지도를 켜고 한 2, 3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김건희 선산 땅을 기준으로 예타안과 수정안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만약에 김건희 선산 땅 주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기가 내 땅에서 서울을 나가려면은 일단 남양평 IC로 와야 합니다. 남양평 IC 바로 좀 가까이에 있는. 근데 수정안은 예타안보다 길이가 조금 더 짧죠. 약간 직선에 가까우니까. 그 차이가 한 4km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속도로 4km 정도면은 3, 4분은 단축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3, 4분 단축하면은 뭐 좋죠. 근데 웬걸 내 땅 바로 앞에 분기점이 생기네? 장난해? 서울까지 3, 4분 더 걸리고 차라리 더 늦게 가고 내 땅 깨끗하게 이쁘게 쾌적하게 쓰는 게 낫지. 지금 장난하냐고요. 야, 이거 다시 취소해. 물려. 원안으로 해 그냥. 나 그냥 3, 4분 늦게 갈 거니까 JCT 분기점 치워 이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 지금 김건희도 분명 자기 편인 원희룡이랑 국힘당 대세 여론이 수정안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곤란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속으로는 예타안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JCT가 바로 옆에 그냥 딱 붙어 있는데, 예? 겨우 3, 4분 일찍 가게 한 걸로 자기 땅 망쳐버렸는데, 땅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자기 땅 바로 옆에 분기점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악재이고 역 같은 건지, 예? 땅 자체의 값어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될 판이라고요, 이게. 예? 그 땅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오고 가는 길도 고속도로 도로로 인해 뭐 많이 막히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막힌다는 게 뭐 차가 막힌다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이 그냥 차단이 되겠죠.
고속도로로 있으면 날 만한 길도. 그리고 뭐 온갖 소음, 분진, 아주 미관상으로도, 어, 못생긴 땅이 되는 거죠. 이게 조상 땅, 선산이니까 망정이지. 거기다가 무슨 예쁘고 쾌적한 어떤 카페를 차리겠습니까? 그쪽 강상 쪽에 카페들 많거든요. 이쁜 카페들. 강뷰 카페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가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이쁜 카페들도 많은데 뭐 그런 거를 차릴 수가 있겠어요? 시끄럽고 전망도 도로 전망인데. 그렇다면 뭐 또 아파트를 지으면 또 제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지금 남양평 IC 가까운 그 노는 땅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 다른 데다 짓겠죠. 예? JCT 분기점 붙어 있는데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져요? 시끄러운데. 그만큼 땅값이 그 땅 자체로 봤을 때 사방 꽉 막히고 시끄럽고 아주 못생긴 그런 땅이 되는 거라고요. 예? 뭐 용도 변경 뭐 해가지고 어쩌고 했다는데 뭐 그 창고 용도로는 뭐 쓸만 하겠네요. 예. 그렇죠. 대체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제일 구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 양평 군수예요. 그 정동균 그 사람. 그 사람이 양평 토박이건 뭐건 간에 그 양서 방향으로 예타 결정 나기 직전에 자기 땅 출인로 쪽을 추가로 매입한 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그거야말로 진짜 똥구린내 나는 거라고요. 예? 자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타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당시 정동균 그 군수 할 때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양평군 내에서는 이 양평 서울 고속도로가 좀 잘못됐다 그런 말이 많았어요. 계속 뭐 민원은 공식적으로 얼마나 제기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양평 그 군 내에 있는 어떤 뭐 지역 카페라든지 그런 동네 그런 그 땅에 관련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 양평 고속도로를 왜 이렇게 내놨냐? 우리 여기 양평 읍내 쪽으로 사람 많은 사는 동네 쪽으로 이거는 꺾어야 된다. 이런 말은 계속 있었다고요. 그거를 그 양평 정동균도 알았을 거예요. 군수도 그 사람도. 근데도 뭐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추진한 거고 또 뒤로는 그렇게 그 지 땅에다가 바로 옆에 추가 땅도 매입한 거라고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그 직무유기인 거예요. 예? 그런 비효율적인 예탄을 놔두고 더 좋은 지금의 변경안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예탄을 그냥 놔둔 거예요. 밀어붙인 거라고요. 뭐 신용은 했겠죠. 예, 저번에 기사 보니까 정동균도 뭐 변경 강화에 IC를 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는 했긴 했더라고요. 신용은 한 거죠. 그리고 가령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이익을 봤다 칩시다. 고속도로가 나는데 당연히 누군가는 이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대부분 지역 유지거나 정치인 부자들일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이든 뭐든 간에 가진 게 많으니까 얻어 걸리는 것도 당연히 많겠죠. 이런 것까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그냥 북한으로 월북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하필 갑자기 건이 땅 쪽으로 고속도로가 꺾이느냐가 아니라 원래 길 내려고 보면은 여기저기 죄다 부자들 기득권들 그 땅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른 데는 뭐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다른 데는 뭐 도로 내는데
일반 서민들이나 뭐 선량한 농부들 땅만 지나갈까요? 아니라고요. 거의 다가 기득권자들, 땅 부자들, 그 사람들 땅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계속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 기득권 땅 부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도 왜 도로가 김건희 땅 쪽으로 꺾냐를 말할 게 아니라 애초에 양평구는 그 남양평 IC 지금 기존 있는 남양평 IC가 중심이고 남양평 IC 주변에 김건희 땅이 있으니까 양평 어디로 길을 내더라도 김건희 땅 근처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거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양서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차피 남양평으로 가면은 남양평 IC를 타고 고속도로를 들어가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건희 땅에서 그 김건희 땅에서 가까운 거는 똑같다고요. 남양평 IC가 가깝기 때문에 예탄을 가든 변경안으로 놔두든 가까운 거 똑같다고요. 지도 어디를 어떻게 봐도 남양평이 양평 중심지인데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양서 쪽으로 그거를 갖다 붙인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형인 거죠. 양서 그쪽 종점을 한번 보세요. 양서면 방향 종점을. 거기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산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강상 방향 종점을 한번 보세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양평군청 있는 읍내예요. 예?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양평고속도로가 양평 국민만을 위한 도로냐? 예? 이거 서울 사람들 놀러가기 위한 도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 많더라고요. 예, 당연히 아니죠.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도로는 당연히 아니죠. 애석하게도. 그래서 강화 IC 전에 그 IC들 다 촘촘하게 박아 놓은 거잖아요. 그 송파, 그 하남 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양평까지 오는 건데 그 뭐 송파 지나서 뭐 하남 지나서 그 신도시 거기 뭐냐 교산지구 지나서 뭐 광주 지나서 그쪽 라인은 초반 중간까지 라인은 IC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평 땅 들어올 때는 아예 IC도 없고 그냥 저 위쪽 어디 뭐 산골짜기로 꺾어버린다는 게 이게 예? 아무리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지만 이건 아예 국민들 아예 싹 다 개무시한 개무시한 노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누가 뭐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노선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촘촘하게 박아놓은 그 양평 그 뭐냐 그 광주나 뭐 하남에 있는 IC 다 없애고 직진으로 그냥 양평 IC로 만들려면은 송파에서 그러면 양평 국민들을 위한 많은 위안 IC가 IC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그 영양가는 뭐 교산 신도시 뭐 또 광주 하나 뭐 이쪽에서 다 영양가 있게 다 빨아먹고 나머지 종점을 그냥 조금 예? 양평 국민들 조금만 생각해 줘라 이건데 무슨 또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도로예요 이게. 아 진짜 뻔뻔해가지고 진짜 무슨 뇌가 없는 건지. 예? 최소한 그렇게 했으면은 그 중간 그 후반부에 그 종점 라인부터까지는 양평 국민들을 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는 쪽으로 놔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예? 정말 진짜 서민들도 자기랑 같은 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인하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항상 또 이게 항상 반론을 제기할 때 하는 말이 또 있죠, 하나. 예. 드물머리 6번 국도 막혀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왜
두물머리를 근처를 지나지 않냐?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거다. 변경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릴게요. 이런 거 볼 때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예? 당연히 양서 방향으로 그 원안이 두물머리랑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예, 가까워요. 근데 그 두물머리 IC를 한번 보세요. 두물머리 IC에서 그 실제 두물머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 그냥 양서 방향 분기점 근처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가까운 게 이제 두물머리라 그렇지 거기로 돌아서 다시 역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두물머리로 가려면은. 그렇게 역방향으로 꺾어서 다시 그 좁은 산길을 꼬불퉁꼬불퉁 갈 바에야 기존에 그냥 6번 국도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고요. 이거 두물머리 아이씨 생겨봤자 이거 타고 가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물론 6번 국도가 너무 막히고 하면은 이제 분산되고 하면은 두물머리 아이씨가 있는 게 낫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멀쩡한 훨씬 그 효율적인 6번 국도 놔두고 이 양평고속도로 타가지고 두물머리 아이씨에서 다시 빠꾸 해가지고 꾸불퉁꾸불퉁 좁은 도로 산길로 두물머리 갈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방향이 종점이 두물머리 방향으로 해서 나와 있다고 해도 양평고속도로 탈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효용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양서 방향 분기점이 있어도 어차피 6번 국도 탈 거다. 그러니까 두물머리 갈 때 6번 국도 안 막히게 하려면은 6번 국도 교통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네? 노선은 6번 국도가 최고 좋거든요. 두물머리 갈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두물머리 그걸 갈 때 양평고속도로도 필요 없고 6번 고속도로만 안 막히면은 그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두물머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6번 국도가 막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이 6번 국도만 안 막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번 국도 타는 게 훨씬 낫지. 예? 이럴때 지도 한번 보시면은 6번 국도 수요를 진짜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강상 방향. 그러니까 기존 예탄 말고 강상 방향의 그 변경안이라고요. 6번 국도 수요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요. 이게 강상 방향이. 조금이 아니라 두세 배는 더 흡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렇게 되면은 두물머리로 가는 최단 거리인 6번 국도가 널널해질 뿐만 아니라 그쪽 길 6번 국도에 있는 그 상권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텅 빈 도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 너무 널널해질까봐, 6번 국도가.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이 두물머리랑 동떨어져 있는 양서 방향, 두물머리 IC를 탈 필요도 없고, 6번 국도는 6번 국도 그 자체로 널널해지고, 예? 다 해결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6번 국도는 정말 두물머리 전용, 두물머리로 가는 그 전용으로만 쓰고, 그 외에 양평이나 중부 내륙 쪽, 홍천 방향, 그쪽 수요는 강상 방향 고속도로가 다 흡수해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또 누가, 속초 방향, 그거 얘기하는데, 속초 양양고속도로 방향, 그거요. 그거 속초 가는데 양양고속도로 탈 사람 절대 없어요. 보세요, 그거. Z자로 꺾어가지고 누가 가요, 그거를. 이 양서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조금 막혀도, 처음부터 그 양양고속도로 타지. 누가 무슨 양평고속도로 탄 다음에 그 설악IC에서 그걸 갈아타요. 꼬불퉁꼬불퉁 산길을 Z자로 그것도. 속초 방향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아무리 양서 방향으로 IC 내도. 이런 거 다 고속도로 그 지도 보면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괜히 반론 하지 말고 좀만 봐봐요. 진짜. 괜히 어설프게 양서 방향으로 돌려놓으면은 진짜 양평 국민도 사용하기 애매하고 어렵고 홍천 방향이나 강원도 홍천이나 그 여주 쪽 내려가는 중부 내륙 고속 그 수요는 그대로 그냥 여전히 6번 국도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중부 내륙 쪽 그쪽을 좀 흡수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번 국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의 이견도 한번 답을 제가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마 웬만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은.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룰 여러 가지 이슈나 쟁점들은 그 좌우 정당의 편에 서거나 사람의 자기가 뭐 자기 성향의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명분과 타당함만을 따져볼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인간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진짜 AI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쟁점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 양평고속도로 이슈부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어떠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가 생기면은 일단 언론이나 여론으로 그 오염된 껍데기를 한꺼풀 좀 벗겨내고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일반 여론은 호도되는 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예? 그 여론은.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은 그 왜곡되고 곡해되고 그 진실과는 전혀 다른 여론의 그 놀잇감으로 전락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저는 이게 항상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 성향에 맞는 그 씹을거리를 찾아서 소비하고 또 쉽게 버리기를 반복할 뿐이죠. 어차피 이런 식의 쟁점들은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각자 자기 눈에만 보이고 자기 귀에만 들리는 그냥 주관적인 팩트들만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인데 요즘에 팩트 유행하잖아요. 팩트 어쩌고 맨날 팩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팩트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팩트일 뿐이에요. 결론은 진짜 팩트는 없다고요. 세상에 뭐 진짜 팩트가 있어요. 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팩트뿐이지. 뭐 뭐 꼰뚜만 하면은 그냥 팩트 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